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 방송 역사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역시 출발합니다.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 저는 중산층연구자 금강경입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해 주시죠. 예, 고대사 공부하고 있는 기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시대 공부하고 있는 홍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대사 공부하고 있는 행노잼 소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제시기 연구하는 묘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 다 잘 지내셨죠? 저희는 이제 설 전이기는 한데 저희 방송 나가는 건지 설 이후니까 네. 설은 다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없이 살도 들고 다 포동포동 찌셨고 떡국도 맛있게 먹었고. 떡국도 맛있게 먹었고 중요한 건 나이가 한 살 더 먹었다는 거죠.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녹음실 대여비와 편집 담당 팀원들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소량의 후원금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팟빵에 있는 저희 페이지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저희 공식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식 계좌는 국민은행 048401 04174847 김태현입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돌아온 전쟁 특집. 임진왜란을 했으니 고려도 한번 다뤄주는 것이 인지상정. 이런 또 느낌에서 조선만 전쟁을 했느냐, 고려도 했다. 이런 좀 거창한 마음가짐으로 준비한 이번 특집입니다. 고려와 몽골 간의 치열하고도 질긴 전쟁. 제가 이거 아까 원고로 봤는데 굉장히 질긴 친구들이라고 이런 걸 확인했어요. 굉장히 깁니다. 이번 방송도 아주 길어요. 할 얘기가 넘쳐나는 그런 방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홍지 선생님이 준비를 해오셔야 되는데 홍지 선생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진짜요? 네. 그런 그래서 소울 선생님 박사님보다 바빠요? 사실은 소울 선생님이 욕심을 내셨던 이걸 또 재밌게 맛깔나게 본인 전쟁에 또 관심이 많으세요. 싸움이랑은 별로 관련이 없으실 것 같은데 남들 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확인 업무는 사실 전쟁이랑 별로 관련이 없는데 그래서 방송은 또 그런 걸로 하게 되네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소울 선생님이 준비해 오신 그래 소울 선생님이 또 준비해왔기 때문에 저희 또 흥행은 또 확실하다. 따놓은 네. 당상이. 당연하죠. 네. 흥행 1, 2, 3위를 모두 책임지고 있는 저희 우리 소울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오신 방송입니다. 임진왜란도 인기 많았죠? 임진왜란 굉장히죠. 네. 임진왜란도 반응 좋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 좋죠. 왜요? 그냥요. 그게 네. 궁금했나요? 네. 본인은 확인하세요. 아무튼 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는 또 소울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자, 전쟁으로 가는 길이 아주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번 전쟁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다룰 얘기가 고려와 몽골의 전쟁입니다. 네. 전쟁인데 대체로 한 13세기에 음. 있었던 전쟁이고요. 보통 고려와 몽골이 전쟁을 한 이후에 고려는 원의 간섭파에 놓이게 되죠. 그 표현이 참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좀 이상해요. 생소하세요? 네, 원의 간섭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한 그 명칭이에요. 아무렇게나 붙인 명칭이 아니고. 네네. 그런데 이 원의 간섭이라는 것 자체가 고려와 몽골의 전쟁의 어떤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시기를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직접 전쟁을 했던 시기 1218년부터 1270년까지 약 52년 정도 이때를 대몽황쟁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죠. 네, 그 후반기를 고려가 원 제국의 범주 안에서 왕조의 전통을 유지했던 이 시기 1270년부터 86년간 시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고려가 강화도에 천도를 했다가 길고 긴 항전을 했죠.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항복을 했다는 그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출력환도라고 하는 개경월의 환도가 되겠죠. 원종대. 바로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고려는 몽골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건 사실이죠. 네, 졌습니다. 졌어요. 너무 상식적인 거니까 패배한 건 사실인데 다만 이 승패만 가지고 이 전쟁의 일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길고 긴 전쟁, 40년 가까이 되는 이 전쟁, 전란이 고려와 몽골의 이후 관계를 크게 규정지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려가 몽골한테 원나라죠. 나중에 직접 통치를 받은 것이 아닌 국채, 사직을 보존하고 고려의 토풍, 원래 법식이라든가 풍속을 유지할 수 있는
사실 이런 특혜를 줬던 나라들이 음. 몽골에 그 정복되던 나라들 중에 네. 거의 없습니다. 아하. 이 연지곤지 찍고 이런 거 소주 마시고 이런 거 다 몽골에서 온 거 아닌가요? 몽골에서 문화들이 들어오죠. 네. 왕 관석기 동안 들어오지만은 네, 강압적으로 한 건 아니다. 그렇죠. 유행 같은 약간 이런 느낌? 네, 예를 상당히 들어서 맞아, 머리 맞아. 니네 빡빡 깎고 이런 거 안 시키는 아, 거예요. 빡빡 깎고. 예, 변발 변발, 같은 변발. 것들을 DJ 강제로 동 노래가 시킨 게 아니라 생각나는. 이쪽에서 알아서 한 거지. 네. 니네 변발 다 일률적으로 해 아하. 이런 식으로 압제를 아하. 하진 않았어요. 네, 소위 세조 구제라고 해서 네네. 세조 쿠빌라이 칸이 아. 고려에 대해서 이 불개토풍, 네. 이 원래 그 풍토 가지고 있던 습속을 풍토. 고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약조를 받아냈죠. 근데 그게 사실 고려의 오랜 그 항전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 30에서 40년에 걸친 이 고려와 몽골의 어떤 전쟁, 이 전쟁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네네. 보통은 뭐 과거에는 이 몽골이라고 하는 외세에 대항하고 네네. 고려의 그 민족적인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항전이었다라고 아. 하는 그 평가가 네. 일반적이었는데요. 네. 교과서에도 이렇게 네, 네, 그렇죠. 실려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도 이런 인식이 그 되는 것 경향들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음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 시기 동안 기나긴 이 시기 동안 바로 이제 최씨 무인 정권이 네네. 고려의 그 항전을 주도했고 그 끝까지 출력 한도를 반대했던 음흠. 그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 무인 정권이 자기들의 권력 수호하고 무사 안인을 추구했던 이 상황이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점도 좀 더 이전보다 크게 주목하게 되면서 네네. 이 전쟁이 도대체 왜 발발했는가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항전을 지속했던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네네.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시기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50년간 이 저항기의 내용을 네. 하나하나 우리가 좀 되짚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음. 오늘 방송을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게 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지나치게 고려 중심적으로 음흠. 이걸 평가를 해왔어요. 네네. 그래서 원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나라에서 고려를 그러니까 침공을 해서 이렇게 확 몰락시킬 의지가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과연 작살낼 의도는 없었다. 뭐 의지 없이 그냥 질질 끌고 있었을 아하. 가능성도 있는데 어허. 우리가 그동안은 너무 원나라 입장, 그러니까 원이나 몽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음. 그 고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우리가 이렇게 투쟁해서 이렇게 그 쟁취해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온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거죠. 여기서 그냥 몽골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몽골. 원은 나중에 쿠빌라이 칸이 이제 네. 황제가 되면서 한 친구니까 네, 그 몽골 분이랑 잠깐 전화 연락되나요? 저는 안 그래도 얘기했는데 네네. 왜 자기를 부르지 않았냐. 오늘. 예. 저 오시지 그러셨어요. 오늘 몽골 분 와서 같이 얘기해도 좋을 텐데. 근데 쑥스럽다고. 쑥스러워서. 예. 아무튼 솔 선생님께서 이제 시작부터 아주 정리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 해오셨습니다. 어쨌든 패배한 전쟁이지만 역사학에서 이제 숭패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그 사건의 배경과 평가, 뭐 디테일한 과정에 대한 논의들도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하나하나씩 또 파헤쳐보는 요런 거 잘 파헤치시는 게 또 손 선생님 또 특기거든요. 그래서 무엇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아까 그 홍시 선생님 말씀해주신 대로 네. 몽골의 입장에서 이 전쟁을 볼 필요가 네. 있다라는 점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몽골이 당시에 네. 한 뭐 이제 12세기부터죠. 네. 12세기부터 몽골이 동아시아 네. 정복 전쟁, 네. 뒤이어서 세계 정복 전쟁을 아하. 수행하고 있는 일정한 스케줄이 있어요. 아하. 이 몽골의 그 전략, 그러니까 전쟁 스케줄에 네. 의해서 고려로도 이제 침공이 들어오는 것인데, 요거 잠깐 병자호란 느낌인데요. 약간 병자호란 전에 청나라를 한번 살펴보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3시간 끄셨는데 제 생각에 요거 1시간 안에 끌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요거는 짧게 얘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일단 13세기 전반 네. 이 동아시아와 고려 북방의 정세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일단 고려 같은 경우에는 몽골 이전에 네. 전쟁을 겪었죠. 그 거란이라든가, 계란. 예, 글단. 글단이라고 네. 쓰기도 하고요. 계단 아닌가 계단? 네. 네. 네, 거란 당시 이제 요나라였죠. 음흠. 네. 993년부터 당시에 그 거란 중심의 요나라가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연운 신육지를 뺏고 송나라 북쪽에서 송나라를 압박하고 있던 굉장히 큰 국가를 세웠었는데요. 이때 고려가 거란이랑 거의 3차에 걸쳐서 전쟁을 했죠. 네. 그래서 뭐 서희의 단판을 중심으로 한 강동육주를 네. 얻어내고 뭐 나중에 이제 3차 전쟁에서는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에서 크게 승리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충 배워서 알고 있죠. 네네. 자, 그 이후에 요나라가 1125년에 금나라한테 망합니다. 네. 금나라는 이전에 설명한 적 있지만 그렇죠. 여진족이 여진족. 세운 네. 이 왕조죠. 자, 이 여진족이 화북 지역을 이제 다 장악하고 송나라를 남쪽으로 밀어냈어요. 경남 지역으로. 그래서 1126년에 고려에도 들어와서 일단은 이때 전쟁을 하진 않고요. 네. 금나라는 중원 진출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고려가 당면 목표가 아니었어요. 저 송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일단 고려하고는 배후 안정을 위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한테 신속하기만 하면은 형식적으로 신속하기만 하면은 크게 터치 안 하겠다. 아하. 네, 공문을 바치고 이런 정도만 해라. 음. 예, 고려로서도 굉장히 좀 치욕적이긴 했지만 당시 금나라가 대국이었기 때문에 좀 센 캐였습니까? 네, 굉장히 센 캐릭터였죠. 굉장히 네. 센 캐릭터. 그리고 사실 치욕적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요? 이 거란이나 네. 그러니까 거란이나 아니면 여진족에 대해서 여진이 세운 국가들에 대해서 약간 친구 사실- 사이입니까? 약간 친구? 아니 어떻게 보면은 네. 치욕적일 수도 있는데 네. 고려로서는 굉장히 실리적인 그 음흠. 외교 노선을 늘 추구해 왔거든요. 음흠. 그래서 이게 너네 이렇게 해라 했을 때 그렇게 크게 저항하지 않아요. 물론 전쟁을 뭐 거란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거를 굴복하는 데 있어서 뭐 죽어도 안 된다더니 뭐 이런 식의 조선 시대 왜 병자호란에서 네. 있었던 그런 얘기 유연했다. 조선보다 유연했다. 훨씬 조선보다는 유연하죠. 유연하죠, 유연하죠. 고려가. 약간 쿨 냄새가 나네. 약간 근데 쿨레가 딩동하는 나라니까. 쿨이라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힘센 놈 하면은 저희 그냥 그렇게 할게요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실리적인 할게요. 입장을 일단 추구했습니다. 예, 금나라를 대국으로 인정해요. 네. 아하.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나라에 대해서 무슨 한족 왕조처럼 그렇게 사대를 하진 하냐 그렇지는 않죠. 않거든요. 네. 끝까지 오랑캐예요. 금나라도. 몽골도 끝까지 오랑캐입니다. 사실. 약간 오랑캐 뒤에 형님 자는 붙여주는 거네. 오랑캐 형님 약간 이런. 네, 외교적으로 이제 아니, 붙여주는 힘이 거죠. 세니까. 네. 근데 세니까. 저는 이제 고려 사람들은 네. 그래도 금나라에 대해서 사대하는 것은 분명히 정서적인 거부감은 꽤 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로 전 시기에 용관의 이제 동북구성 만든 게 있었잖아요. 여진 정벌을 해서 동북구성을 설치하고 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리고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갑자기 금나라가 여진족들이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부족들끼리 싸움하면서 통합을 하더니만 덜컥 나라를 세우고 저 거대한 요 나라를 확 멸망시켜 버리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려 사람들의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네, 얼마 그렇죠. 전까지 우리가 똘만이고 우리 밑에 와서 싹싹 빌던 애들이 갑자기 우리 자기가 형님하겠다고 나서니까 자존심은 상했다. 자존심 굉장히 상하는 거죠. 자존심은 상하지만 소주 한 잔으로 잊을 수 있는 요런. 아니 그래서 이제 윤관의 아들 윤원이 같은 경우는 끝까지 안 된다고 반대해요. 아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업적이 완전히 바보같이 되는 아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진의 효자네요. 끝까지 이제 거부를 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군이 있는가 하면 네. 되게 실리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자겸이라든지 혹은 네, 이 김부식 그렇죠. 형제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게 중요해? 전쟁이 나는 것보다 낫지. 네. 이런 아하. 식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자겸이 형님이 이제 또 새롭게 보이는 새롭게 보이세요? 반영열전에 실려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려시대 그 위에 양계 지방이라고 하죠. 현재 지금 북한 지역 같은 경우는 여진 쪽이랑 섞여서 좀 살았다고 해요. 그 여진 부락도 있고, 다음에 고려인 부락도 있고 이게 섞여서 사는 와중에 어쨌든간에 여진족이 고려에게 계속 아하. 그 내조를 해왔기 때문에 한 급 우리보다 낮은 그런 오랑캐다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물론 그게 쉽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이렇게 막 목숨을 걸 만큼 고려로서는 그 중요한 건 유연하네.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당시 이제 권신이 이자겸이 권력을 잡고 있기도 했고 해서 요거 4대의 길을 걷게 되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는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남한산성의 최명길이 아하. 최명길에 대해서 요즘 되게 높이 고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쌀데기 없이 싸우다가 극골 당하느니 처음부터 제대로 실리적인 노선을 걸었어야지 이러면서 최명길에 대한 높은 평가가 요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똑같은 잣대를 이 고려시대로 들이대면은 김부식이나 혹은 이자겸에게도 네. 그런 평가를 내려줄 수 있는 관용의 거죠. 그런 평가를.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근데 보통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기본적인 일반적인 인상은 이자겸은 나쁜 놈이고 아이, 김부식은 맞아요. 사대주의자, 네. 나라를 비겁한 놈, 팔아먹은 놈. 뭐 그런 식으로 안 좋게 평가를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라서 전 요건 좀 같이 놓고 네.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제가 요나라랑 그 금나라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네, 아직 몽골 시작도 안 했네요. 네네. 이제 그 이전에 그 싸웠던 애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하. 애가 나타납니다. 훨씬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 네, 몽골인데요. 네. 1206년에 음. 이 몽골 부족의 보르지기드르 출신의 태무진이가 음흠. 몽골공을 통일하고 징기스칸으로 추대됩니다. 이건 그냥 간략하게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지역 정복전을 시작하게 되는데 네네. 제일 첫 번째로 1207년에 지금의 그 청해 그 오르도스 지역에 있는 서하라고 하는 왕조가 있어요. 음흠. 예, 요 서하를 1207년에 복속을 시킵니다. 복속을 시키고 사실 멸망한 건 그 20년 뒤인데요. 이 서하의 그 멸망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몽골이 그 서하만 그 정복하려고 원정을 시작한 게 아니라 네. 이 동아시아하고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뻗쳐나가려고 네네. 하는 그 과정인데요. 일단 이때부터 조금 멀리 바라본 거네요, 그러면. 아, 그럼요. 내가 이번에는 내가 한번 한번 놀아나겠다. 일단 유목민족의 마인드를 그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어느 지역을 영역화해서 음흠. 그 주민들이랑 땅을 그대로 놔두고
그 지역에서 뭐 세금을 뽑아먹고 네. 이런 게 보통 농경 정주민들의 그 정복 방식인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유목민족의 마인드는 뭐냐면은 싹 다 털어먹는 약간 그런 약탈이 겁니까? 약탈. 약탈이고 한 번 약탈은 지역은 그냥 아주 그냥 다 그냥 완전히 씨를 쌀을 말려버려요. 밟아서. 예. 그래서 뭐 남겨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잔인하네요. 예, 그래서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징기스칸이 원래 기획했던 건 중국 다 정복해서 그걸 다 목초지로 만들어 버릴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네. 그냥 다 풀밭으로 만들면 그냥 자기들이 누비는 곳이 되는 거잖아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달라요. 오. 근데 일단 그 1207년에 서화를 그냥 복소시킨 거 남겨놨잖아요. 왜 남겨놨냐 이거예요. 네. 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서화를 일단 몽골족은 적잖아요. 네. 수가. 근데 자기들이 정복해야 될 지역은 굉장히 넓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병창 기지이자 자기들이 그 연합할 군대를 징발할 목적으로 이 복속국도를 계속해서 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서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서화 같은 지역들을 여러 군데 남겨놓는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나중에 서화는 고려 큰 나라였거든요. 네. 당시. 고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어허. 고려 사실 마찬가지인데 이 서화를 계속해서 이제 징발을 하다가 네. 중앙아시아 지역을 정복할 때 호라즘 지역을 정복할 때 서화한테 군대를 달라고 하니까 네. 서화가 이제 더 이상 못 내놓겠다. 아하. 예, 아마 호라즘이 이기겠지 하는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힘들잖아요. 음. 그 군대 물품이랑 군대 그 징발에서 내놓는 것 자체가 네. 힘드니까 못 내놓겠다 했어요. 음.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너 잠깐 기다려 해놓고 호라즘을 완전히 그 정벌하고 와서 너 돌아와서 잠깐 기다려. 잠깐 기다려. 딱 기다려. 잠깐 딸을 대기. 때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돌아와서 1227년에 서울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어. 이때 뭐 수도도 철저하게 파괴가 되고요. 주민들까지도 거의 뭐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로. 주변국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그 쪼라밭을 탔겠네요. 그러면. 원래 이 자체가 전략이에요. 아, 네. 무슨 말이에요? 약간 쫄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아이도 안 자체가 남겨둔다고. 이 공포 전략이 네. 몽골군의 대표적인 그 아하. 군사 전략이거든요. 아, 이게 잔인하신 분들이네요. 철저하게 파괴하고 죽이고. 자, 근데 고려를 그 몽골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고려를 몽골이 이제 공략을 할 때도 네. 처음에 항복하라고 하거든요. 그 복속해라 네네. 우리한테 항복하라고 한 이유가 몽골은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 금나라하고 남송을 정벌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나중에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일본까지 정벌을 하려고 했죠. 음. 정벌해야 되는데 고려가 가지고 있는 물론 배후가 안정돼야 되겠지만은 네. 그 이후로도 이 자기들의 군량이라든가 군사 이런 것들이 더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고려한테 이런 것들을 뽑아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서화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고려가 일찍 몽골한테 복속이 됐다면은 고려의 운명이 서화처럼 됐을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약간 그 링겔 역할을 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 링겔 일종의 그 꽂아놓고. 기생하는. 아, 자존심 상하는데 갑자기. 네. 어쨌든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쭉쭉쭉쭉 그래서 뭐 네. 어디까지 나갑니까? 그렇게 해서 1214년에 금의 수도 중도 지역을 함락시킵니다. 네. 이 최종 멸망한 건 나중에 1234년에 개봉 지금 지역에서 베이징인가요? 네. 예, 중도 지역은 이제 북경 베이징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1219년에 서방 중앙아시아 원정에 나서서 아하. 호라즘을 멸망시키고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죠. 그 이후에 1236년에는 러시아 아, 그 진출해서 킵차크 소련. 멸망시키고 1241년에는 동유럽 지역에 네. 지금의 폴란드, 헝가리가 있는 지역까지 정복전을 전개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다 그래서 먹어요, 이 세계를. 몽골의 이 전쟁 자체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목사의 노획물 분배에 의한 재산 증식을 위해서 어허. 하는 공동 사업이었어요. 이런 어떤 경제적인 욕구 자체가 큰 활력이 되어서 끝도 없이 대외 정복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을 그대로 이제 놔둬가지고 뭐 주민들을 놔두고 뭐 농사를 짓게 하고 그 자체가 자기들의 어떤 초기의 목적은 아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이후에 징기스칸 시대의 어떤 약탈전에서 네. 이후에 점차 이제 점령 지역의 지속적인 지배, 수치를 위한 정복 전쟁으로 변화해 나가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여기 또 폴란드, 헝가리까지만 딱 가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간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끝까지 가려고 갈 했던 생각을 것 같아요. 했는데 왜 기당- 멈췄나요, 근데? 중간에 멈추면 왕이 죽어요. 칸이 죽어서 아. 프릴타이라고 하는 이제 부족장급, 그러니까 장급 사람들이 네네. 이제 회의를 열어서 새로 왕을 추대해야 돼요. 음. 그 회의가 이제 열려야 되니까 기존에 이제 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죠. 예, 유럽까지 왔던 바투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돌아가는 데만 한 3년 걸리나요? 아, 그렇게 안 걸리죠. 말 타고 막 아, 역시 또 하면은 빠른 친구들이라. 또 얼마나 기동성이 걸리는지 대단하죠.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3년씩이나 걸리지는 않죠. 이거 그 얘기가 맞나요?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들었었던 것 같은데 말을 한 4-5마리 예, 갈아타면서. 갈아타면서 탔다는 그거 맞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요? 예. 그 자기가 정복한 지역마다 그 역참을 설치하게 해요. 네네. 역참을 설치하게 해서 그 역참을 따라서 쭉 이렇게 이동해 갈 수가 있는 거죠. 말이 이제 항상 있고 연락책이죠. 어허. 일단 연락책이 있고 이후에 이동해 가는 어. 것도 사실 기동성이 이제 이 몽골
그 기병의 가장 중요한 그 전략이라고 역참을 할 수 있는데 연결한 게 시베리아 횡단 열차입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 그건 너무 북쪽이죠. 네. 멀어졌습니다. 북쪽 가요. 네, 저 제가 무식해가지고. 또 몰라요. 어떤 몽골인들이 또 역참을 또 만든 게 있을지. 좋아요. 그 다음 얘기 쭉쭉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 13세기의 이 몽골의 고려 침입이라고 하는 것도 네. 아까 홍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그 세계 전복 전쟁의 일환이에요. 동쪽의 그 한반도와 일본 지역이 몽골이 굉장히 늦게까지 점령하지 못했던 지역인데, 그래서 한반도의 그 고려 침공은 금나라와 송나라에 대한 어떤 전략 공격과 더불어서 이행이 됩니다. 절대 1대1로 맞다이가 아니에요. 아 맞다이라는 표현 기장님 괜찮습니까? 뭐 쓰시죠. 아 예. 맞다이. 네네. 그래서 총 6차에 걸쳐서 침입을 하게 되는데, 아 이거 굉장히 질깁니다. 네. 이것도 물론 대군을 거느리고 딱 6번 왔다는 건 아니에요. 네. 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 이거를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전쟁의 의의라든가 기간을 그 종합해 보니까 한 6차례 정도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아 그래서 그러면 6차 6차례라고 하는 거는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짜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말이 6차례지 사실은 짜잘짜잘하게 계속 와서 하고 네. 왔던 거겠죠. 네. 짜증나네요. 귀찮게 했네. 고려 입장에서는. 네, 귀찮은 그래서 정도는 보통 아니죠. 무섭죠. 1에서 한 3차 침략 네. 같은 경우에는 1218년에서 39년까지인데 네. 이때는 이제 오고데이칸이었거든요. 몽골에. 오고데이칸 때 금과 남송 정벌전의 일환이었어요. 네, 그쪽에 정벌군 보내면서 고려 쪽에도 보내는 겁니다. 네. 그리고 5차, 6차 침략 같은 경우가 이 몽케칸 시대인데요. 이때는 정말 그야말로 고려를 멸망시키겠다. 이전까지는 일정하게 복속시키고 우리말 듣게 하겠다라는 거였다면은 완전히 군사 정복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쳐들어왔었는데 이때 역시도 이제 그 남송 정벌전의 어떤 일환으로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고려를 정복하는 것 자체가 이 배후의 안정 그리고 군대 및 군수 물자를 동원을 위한 복속 목적이 강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름들이 굉장히 멋있어요. 아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네. 오고데이데, 쿠빌라이. 네, 쿠빌라이, 오고데이. 몽케. 네. 아 이름들이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분이 몽골 이름이 뭐였죠? 잉크자라갈 빌공. 아 그래요? 네. 빌궁까진 그때 알았는데. 네. 잉크자라갈 빌공. 제가 기억하는 몽골 승상 이름 중에 톡토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번에 나왔었잖아요. 저도 톡톡. 얘기할 때 네. 이름이 되게 있었어요. 귀엽죠. 이름 멋있어요. 굉장히 좀 멋있는 이름들이 많아요. 네. 이쪽 취향이시군요. 그리고 사실 그 몽골 입장에서는 네. 일본이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정벌의 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본을 정벌해야지 어떤 이 세계 정복이 완성되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고 그래서 이 병참 기지로서의 한반도를 정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일본 정벌할 때 쿠빌라이 칸이 고려에 다 떠넘겨요. 네. 니네는 배를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배를 배도 천척을 만들고. 만들어라. 근데 기한이 굉장히 짧아요. 우선 납기 기한이 굉장히 몽골 짧은데. 애들은 배를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를 고려에서 다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900 몇십 척인가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려 애들이 만든 배를 타고 그 여몽연합군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들 알다시피 뭐 1차 침입 때 예, 태풍 불어가지고 다 가라앉고 전멸하다시피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2차 침입 때 그러니까 또 배를 만들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고려 사람들이 엄청 힘들었어요. 바로 그 피해의 중심에 마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합천에서 합천이 아니라 하포. 하포요. 네, 하포가 옛날 지금의 마산이죠. 네. 그 하포에서 출발을 하죠. 그렇죠. 일본 정벌군이 하포에서 출발을 해서 쓰시마섬과 이키섬을 거쳐서 규슈 북쪽 하카다만 쪽으로 진입을 하는 루트를 취했는데 이 하카다에서 1차 정벌 때는 여몽연합군이 꽤 성과를 거두죠. 일본 애들도 처음 당하는 전쟁이다 보니까 네. 꽤 많이 당했었는데 근데 그놈의 태풍이 아무튼 굉장히 컸고 2차만 하더라도 일본인들이 준비해요. 하카다만 쪽에 그래서 성벽도 만들고 상당히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꽤 애를 먹죠. 2차 네. 준비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예. 다시 쳐들어올까봐. 근데 그것도 어쨌든 결국 중요한 건 태풍이었기 때문에 예. 마산은 아픔의 역사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담을 갖다가 정동해성을 통해서 일본 원정을 준비한 데까지만 해도 고려 국력이 거의 막 쇠잔해질 정도로 아하. 준비를 했었는데 앞에 금나라하고 남송 정벌 때까지 막 이런 식으로 동원이 됐다. 네네. 이러면 정말 고려가 남아나는 게 없죠. 어떻게 보면은 이 30년 이상의 그 저항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 과정을 좀 우리가 둘러봐야 되겠지만은 무조건 의미 없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제 생각에는 30년 그러니까 39년인가요? 강화도 들어가 나와서 버틴 게. 근데 그 사이에 계속 공격을 당한 것 자체도 엄청나게 쇠약해지는 상황인지라 지금 어느 쪽이 더 나은 상황인지는 분명하지 모르겠네요. 않죠. 제 얘기는 좀 뒤에 가가지고
전쟁을 하는 양상들은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고려와의 관계가 틀어져서라거나 네. 뭐 역사적으로 원래 사이가 엄청 안 좋아갖고 전쟁을 시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뭔가 아니에요. 이제 네네. 세계 전쟁의 일환 예. 그 속에 있는 고려와의 전쟁 이런 거 같기는 합니다. 몽골의 세계 정복의 핵심이 그렇다면 이제 고려와의 첫 대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될 겁니까? 일단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1219년 강동성 전투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네. 그 전에도 몽골에 대한 정보는 계속 얻고 있죠. 네. 고려가 기민하게 얻고 있습니다. 1211년에 고려가 금에 파견했던 사신들이 있어요. 네. 금나라에 파견했던 사신들이 있었는데 이때 몽골군이 한창 금나라를 치고 있었습니다. 치고 있었는데 이 고려 사신 김한기랑이 한 10명 넘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개봉 인근의 통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네네. 몽골군한테 기습당해서 전멸을 당합니다. 아 전면을 당했다고요? 몰살당하죠. 몰살? 당하죠. 사신단이었으니까. 아. 그래서 이때 이후로 네. 뭐 전부터 마찬가지겠죠. 몽골이 하도 이 동아시아 지역을 휩쓸고 다니니까 이 어떤 정복 활동에 대한 경각심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한테 올 수도 있다. 네. 아 이런 느낌. 네. 자, 이 최초 접촉이라고 한다면은 강동성 전투를 얘기하는데요. 강동성이 어디죠? 평안남도 평양 동쪽의 강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아, 그거 지금. 확실합니까? 지금은 네. 평안남도 강동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강동이 있는데 너무 남쪽인 것 같아서. 이때는 거란군이 그 남쪽까지 내려왔다가 쫓겨서 들어간 그 지역이기 맞아요. 때문에 1218년에 그래요? 1218년부터 1219년까지 그 네. 강동성에 있었던 전투라고 합니다. 네네. 사실 그 강동이요. 네. 이때 그 고려 북쪽에는 네. 그 금나라가 몽골하고 싸우면서 약화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수도를 저기 개봉 지역 남쪽으로 옮겨버려요. 네. 자, 그러면서 이 요동하고 이 화북 지역 일대가 이 공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그 과거에 금나라한테 그 묶여 있었던 거란 세력들이 대요수국이라고 하는 네.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저기 저 두만강 쪽으로는 동진이라고 하는 금나라 그 잔존 세력들이 국가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아 나라를 뭐 자기 마음대로 막 세우네요. 네, 뭐 빈 땅이니까요. 아, 자기들 그 무리들 네네네. 그 거느리고 가서 네. 그 세우는 건데 이때 이제 몽골이 치고 들어오는 거죠. 아하. 몽골이 그 금나라를 치는 과정에서 동쪽으로 요동 지역으로 들어와서 이 대요속을 멸망시키고 거란족을 막 쫓아냈는데 이때 그 쫓겨난 거란족들이 고려에 막 들어옵니다. 아, 그러면서 몽골이 무서워서 밀려나면서 고려로 쫓겨서. 들어오는군요. 네, 네. 그러면서 고려 만만했나요? 당시에는 내려오고 고려가 싶- 몽골보단 낫죠. 아 몽골보다 낫다. 아 그리고 이제- 자존심 굉장히 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씨 네. 무인 정권 때였는데요. 아하. 최충원 때. 네. 당시에는 고려가 굉장히 또 밀란도 많고 혼란스럽죠. 네. 중앙군도 많이 약화된 상태였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진압을 못 하고 있었어요. 못 하고 있었고 이때 그 몽골이 한창 금나라를 때려 부시다가 그 동쪽에 있던 동진 세력을 겁을 줘가지고 같이 데리고 고려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 거란족을 친다는 명목으로 내려왔는데 이때 거란족들이 1218년에 그 12월에 강동성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강동 지역이죠. 그 지역에 포위돼서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놈들을 우리가 쳐야 되는데 마침 군량도 떨어지고 날씨 춥거든요. 12월에 추우니까 고려 측에 그 군량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좀 우리랑 같이 협공을 하자라고 처음으로 제의를 했던 거예요. 아하. 자, 그래서 뭐 고려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럽죠. 네. 서로 이제 말 안 붙이고 살려 그랬는데 아, 눈안 그 정도입니까? 무섭죠. 아, 무서우니까. 눈을 안 마주치는 거죠. 서로 약간 빵셔틀 느낌이 나는데. 예. 서로 우리 섞이지 말자 그러면서 네네. 네, 그렇게 지내고 싶었는데 뭐 들어오니까요. 네. 그래서 뭐 이걸 거역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일단 도와줘요. 도와주면서 강동성에 같이 협공을 합니다. 아하. 협공을 했는데 싸움은 굉장히 이제 맥없이 끝났어요. 강동성의 그 거란 지휘관이 목을 매달고 죽어요. 아. 네, 아.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한 5만 명 가까이가 항복했다고 하는데요. 아 몽골이 이렇게 무섭습니까? 그게 어쨌든 끝까지 아마 핀치에 몰려 있었으니까 네. 거란인들도 그냥 항복한 게 된 것 같고 이 거란이 들어온 게 몇 년이 돼요. 그래서 몇 년 정도 고려 영내에서 원래 고려의 영역이 그 서희에 의해서 강동 육주를 획득한 이후로는 압록강의 의주를 해서 그 동쪽 지역을 고려가 관장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평안북도 일대는 지금 거란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실상 점령을 하다시피 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몇 년간. 그래서 네. 고려군하고 그 전부터 이미 전투는 있었는데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때 이제 몽골 군대가 들어와서 협동작전을 펼쳤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항복을 한 거란인들 그래서 나중에 다 이 고려의 각지에 이 나눠가지고 쪼개가지고 이제 안치시킨 다음에 거기서 이제 농사짓고 살게 만들어요.
오. 예. 그래서 우리 이 섞여 피에는 산 이 거네요. 거란의 피가 네. 굉장히 섞여 있어요. 있죠. 섞여 있다고 네.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많은 수가 따지면. 들어왔었어요. 여진도 섞여 있어요. 어. 그 북쪽에서는 이렇게 여진인들을 같이 이렇게 섞여서 살았거든요. 제가 무쌍인 이유가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쌍꺼풀이 없는데요. 근데 이때 제가 이제 고려사나 고려사 저려 이렇게 네. 좀 봤어요. 네. 그랬더니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이때 활약을 한 고려의 장군이 조충이라는 사람하고 김취려라는 사람인데 특히 이제 김취려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용모가 멋있었나 봐요. 이름도 수염이- 멋있어요 지금. 예, 이름도 되게 폼나죠. 네. 네. 수염도 굉장히 길고 마치 이제 네. 관우를 당시 연상케 정말 할 정도로. 유명했던 장군이에요. 네. 예. 그렇습니까? 왜 난 처음 듣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무식해. 외양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김치려 장군? 네. 그 수염이 너무 기니까 옷을 네. 입을 때도 양쪽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네. 다른 애들 시중 드는 애들이 어. 수염을 이렇게 잡아주면 그 옷을 입고 막 이런 식 얘기가 있어요. 자꾸 달리는 옷이었으면 낑겼겠네요. 그렇죠. 수염 관리가 아무튼 네네. 힘들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 이제 몽골 장군하고 만나는데 네. 이게 전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이 어허. 몽골 장군이 되게 지금까지의 묘사를 보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인간 백정 같은 어허.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네. 친구를 먹어요. 어. 되게 친해져요. 합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합진. 누구요? 합진. 아, 예. 몽골 장수 이름이. 네. 예. 그 카이진인가 뭐 이런 이름이 이제 몽골식. 이거 봐요. 이름 멋있는 거 보셨습니다. 카이진. 네, 아무튼 그 한자가 사람하고 합진, 네. 조충하고 김치려하고 친구를 먹는 거예요. 서로서 아. 형님하고 의형제를 맺고 말이 통했나요? 같이 말은 뭐 통역을 섞였죠. 통사가 통화가. 있으니까. 그리고 술을 먹는 거예요. 신나게 막 술을 막 먹어대면서 몽고가 소주가 그렇게 맛있다고. 원래 몽골이 진짜요? 소주가 몽골에서 몽골에서 온 거잖아요. 네. 증류주잖아요. 그래서 술 먹고 막 내기도 하고 지는 음. 사람이 뭐 벌 받는 거야 하면서 막 그러면서 신나게 노는 거예요. 약간 쉴 틈이 없어요. 뭐 이런 게임 했나요? 그러면서 게임 같은 거 하고 막 진짠가요? 무릎 빼고 자고 그래요? 예. 무릎 빼고 잤다고요? 예. 네. 이제 무릎을 베고 자고 막 그런 모습도 나와요. 그래서 정말 친구 먹은 거예요. 어허.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나중에 우리 형제야 하면서 영원히 우리의 우정은 영원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헤어지거든요. 나중에. 근데 나중에 전쟁 때 서로 또 칼을 맵니까? 둘이 이제 만난 일이 나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충은 나중에 죽어요. 침공하기 전에 죽는데 네. 그때 조숙청이라고 네. 그 조충의 아들이 그 의주 지역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아하. 지키고 있다가 살리타이라고 하는 당시 이름 유명하죠. 그때 살리타이가 이때 부장으로 정말. 옵니다. 강동성에 네네. 왔던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랑 인연이 있는 사람이니까 잘 봐주겠지 아하. 하고 제가 조충 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항복하고 아는 척을 했는데 네. 그래? 하면서 데려와가지고는 다른 성들을 함락시키는데 얘를 막 써먹은 거죠. 아하. 네. 얘를 앞세우고 가서 항복해라 막 이걸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냐? 빨리 가서 지금 항복해라고 얘기해. 우리 몽골군이야. 얘기하고. 약간 미담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미담. 아들대에서 좀 약간 이렇게 씁쓸한. 약간 씁쓸하게. 네. 그리고 이건 좀 여담인데 조충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장군이고 이렇게 네. 무적 능력이 뛰어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문신이거든요. 과거 합격자고 글을 어. 굉장히 잘 썼고 근데 고려 시대만 해도 이렇게 문관이 이렇게 지휘관으로 파견이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소위 그래서 우리 강감창 장군이라고 하는데 네네. 장군 강감찬 과거 급제자예요. 네네. 근데 글 제일 잘 썼던 사람이고 그래서 한번 강감찬 이제 그 컨퍼런스 같은 걸 할 기회가 있었는데 강감찬 컨퍼런스가 있습니까? 뭐 아예 그 학술 회의 같은 걸 할 기회가 있었는데 뭐 있을 그게 수 좀 있죠. 대중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분들이었어요. 네. 근데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그럼 도대체 장군이 아니면 뭐라고 하냐 네. 이렇게 컴플레인을 거신 거예요. 그, 네네네. 네, 발표하신 분들께. 그럼 강감찬이라 불러라.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강감찬이라고 하면은 네. 사실 되는데 네. 이제 어떻게 강감찬 장군님께 그 장군을 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강감찬 씨.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씨지. 네, 조충도 그래서 네네. 네, 정말 대단한 문신이자 또 대단한 무신이었다. 네, 첨언 아무 쓰잘데기 없는 첨언을 네. 아니 근데 아까 문신이라 그래서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네. 문신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잖아요. 아니, 문관이요, 문관. 그건 좀 너무 왜 이러세요. 아니 아까 용모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문신은 형벌의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투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범죄자들 얼굴에 범죄자들한테 문신하잖아요. 문신을 해서 무슨 추노.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네. 노. 네. 아. 그러니까 뭐 무슨 벌을 지었는지 여기다가 네. 이렇게 문신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양 범죄자의 그 수호지 보면 많이 상징이었어요. 나오잖아요. 이거야말로 여담. 네. 쭉쭉 이야기를 해주시죠. 지금 만나긴 만났어요. 네, 어쨌든. 강동성 전투에서 드디어 1219년에 만난 거죠. 고려와 몽골이 드디어 만나게 되는데 네. 양측이 일단 형제 맹약을 체결을 합니다. 아하. 이거는 몽골 쪽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음. 몽골이 주도를 했는데 일단 몽골은 금나라를 정벌해야 되죠. 음흠. 정벌해야 되니까 이 강동성 전투에서 고려 측에 뭐 군량장 군사 지원을 요구하면서 링게 꽂았네요 지금. 예, 임시적 성격의 아하. 일단 조약을 맺어 놓은 거예요. 네. 이걸 통해서
이것도 일단 대기. 음흠. 나중에 일단 우리가 복속시킬 거지만 네네. 일단 대기 해놓고 나중에 이제 결국 고려를 장악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음흠. 일단은 이제 안전핀을 확보해두고 음흠. 배후에서 치지 않게 확보해두고 첫 번째 연결고리를 걸어놓은 거죠. 네. 네. 아,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걸렸네요 지금. 그리고 고려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럽게 연락이 오긴 했지만은 일단 지금 저 센 캐릭터한테 불필요하게 대결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없죠. 괜히 군사적 건드려놨다가 나중에 쑥대밭이 되는데. 아, 이거 유연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형제 매각을 체결을 합니다. 아하. 네. 이게 유연하다는 게 그 조선이랑 다른 거는 아까도 네. 말이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사실 조선시대 마인드라면 송나라를 위해서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요. 아하. 송이고 금이고 뭐 요고 없어요. 그냥 그 아하. 실리에 따라서 웬만하면 외교 정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당시에. 네. 저 지금까지 분위기가 좋아요.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딱히 서로 뭐 밑보일 일 같은 거 없었고 만들지도 않았고. 근데 이런 훈훈함이 이제 계속되었다면은 좋았겠지만 결국 이런 분위기가 깨졌기 때문에 전쟁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몽골 입장에서는 아까 네. 그 첫 번째 연결고리를 걸어뒀다고 했는데요. 네. 일단 강동성 전투가 이제 잘 끝났고 네. 몽골에 돌아갔다가 이후에 몽골 사신단이 옵니다. 1219년부터 오기 시작하는데 아, 돈 달라고 오는 겁니까? 그럼요. 예. 아하. 1219년부터 전쟁의 25년까지 목적이죠. 네네. 7년 동안 네. 매년 몽골 사신이 들어와요. 아, 들어와서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왔다가 네네. 심지어 1년 동안 네. 1221년에는 1년 동안 6차례나 사신을 파견합니다. 굉장히 좀 예, 먼저 사신이 왔다가 이제 막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압록강 쪽에서 다른 사신이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거 뭐 탈탈 털어먹겠다는 소리네요. 네. 그러면. 이때 그 뭐 요구한 게 뭐냐면은 네. 저고요라고 하는 네. 사람이 당시에 들어와서 그 리스트를 이제 딱 가져오는 아, 거예요. 리스트 네. A4 용지를 뽑아갖고 오는 겁니까? 네, 아, 네. 뽑아와서 뭘 요구하냐? 일단 수달피 1만 개. 수달피라면 그 동물 수달의 네. 깍배기를 네, 말하는 맞아요. 거고. 고려에서는 엄청 많이 사나 보는데요. 아, 원래 고려가 좀 수달로 유명해요. 수달이 살긴 하는데 아, 수달이는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죠. 왕건 때문에 네, 죽었어요. 왕건 때문에 죽었는데. 죽었고. 국가에서 사는 수달이죠. 네. 그래도 이게 1만 피. 뭐 그 정도는 강가에도 좀 살아요. 무리한 네. 거예요. 해다라고 이제 그 수달하고 네. 하는데 근데 너무 너무 많다. 1만 개를 어디서 구합니까? 네. 수달피를. 과하죠. 거기다가 명주 3,000필, 아하. 면 1만 근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러니까 고려도 나중에 죽잖아요, 너무 저거요. 힘든, 네. 힘든 거죠. 네. 1만 개 못 채워줘요. 네네. 원래 고려는 수달을 잡던 나라도 아니었고요. 음흠. 자 그래서 이렇게 매약 명을 내려서 한없이 요구하니 네. 소고기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하. 한정된 산물로 무한한 요구에 응한 것이 결코 가능하지 않음을 알 것입니다. 아, 누가 한 말입니까? 고려 쪽에서 이건 고려 고려 쪽에서 쪽에서. 조서를 이렇게 보내요? 표문을 올린 거죠. 아하. 네. 자 그런데 이 몽골 입장에서는 네. 유목국가의 특성이에요 이게. 네. 전복지에서의 곡물이 자기 경제적 기반이 되는 아, 거거든요. 털어먹는 게. 네. 아. 그리고 이제 금나라 정벌을 막 하고 있는데 네. 이 물산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 자 그걸 다 이제 고려 쪽에다 요구를 하는 거죠. 네. 너희 어차피 우리한테 복속됐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고려는. 아, 형제가 아니라. 네. 아, 이름만 형제네요. 이름만 형제 자기들은 이제 복속국이라고 아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먹겠다. 형제라는 게 그 전근대 시기에 네. 맹약을 맺는 방식인데요. 뭐 형제든 아니면 뭐 이렇게 의제적 가족 관계라고 하는데 뭐 숙질 관계를 맺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유교적 의례 속에서 가족 관계로 상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우열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몽골이 형이고 고려가 제라고 한다면 이미 그 네. 형제 관계라고 했을 때 고려는 복속국인 거예요. 그 맹약 체제에 따른다면은 아니, 우리 형은 이렇게 나한테 요구 안 하는데. 형님이 좋으신가 아, 봐요. 네. 그건 형제에 따라 다르겠죠. 아, 네. 네. 근데 금나라도 원래 그랬어요. 네. 금나라도 원래는 시작할 때는 형제로 시작하자. 네. 근데 나중에 군신관계 요구하는 식으로 아하. 발전하는 거죠. 일단 몽골은 이 고려의 실정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네. 필요도 모르고 없죠. 내놓으라고 하면 일단 자기들이 필요한 걸 이제 적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어떤 나라인지. 아, 여기에 수달이가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고 그냥 적어낸 거예요. 수달이 산다는 얘기는 대충 아, 알고 얘기 있는데 그 정도만 듣고. 얼마나인지 모르는 거죠. 아, 네. 사실 이제 자기들이 강가에 접해 있는 네. 게 바다나 강가에 접해 있는 게 동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그럼 일단 지금 몽골에서는 수달이가 죽은지를 모르네요, 지금. 고려는 지금 네. 결코 가능하지 않음을 알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모르겠는데. 아, 모르겠는데 이러는 거죠. 아, 모르겠다. 야. 네. 아. 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뭐 6차례나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고 아니 매번 그 수달피 1만 개께 어떻게 채워줍니까? 네네. 네. 너무 많아. 자 그리고 이건 문제가 아니라 이 유목국가다 보니까 네. 고려는 유교국가잖아요. 네. 유교국가에서의 어떤 외교적 의례가 있어요. 그동안 자 이러면 통용되던 그 의례죠. 금나라나 요나라 같은 경우도 들어오면 어느 정도 이게 지켜줍니다. 네. 국왕
그 있는 단상에 함부로 올라가지 않고 아하. 함부로 이제 신체 접촉을 하지 않고 이런데 서로 간에 약간 그런 예의를 예의네요, 예의. 예. 오랑캐가 아니고 매너. 매너. 그쵸. 매너. 그 중화 문명, 그러니까 중화의 문명을 우리도 충분히 알고 있다. 아하. 우리는 지키는 그런 예의, 네네. 세련된 국가다라는 거를 요나 금이나 송이나 아하. 고려나 다 이렇게 그거를 암묵적으로 합의하에 네. 그렇게 외교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몽골은 유목국가적 특성이 강했고 그리고 워낙 힘이 강했기 아하. 때문에 그런 게 별로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막 활통을 등에 메고 와서 그냥 막 단성에 올라와요. 올라와서 이 우리가 이제 리스트가 있잖아요. 네. 이거 우리한테 주셔 해가지고 응. 왕손을 딱 잡고 거기다 딱 놓는 거예요. 아, 예. 멋있네요. 이거는 그냥 영화로 제작하시죠. 영화를 제작하면 굉장히 멋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와가지고는 품속에서 네. 지난번에 준 그 곡물 중에 이거 필요 없다. 이들이 나가져라. 세포를 꺼내가지고 바닥에다 패대기를 쳐요. 국왕이 있는데. 거의 뭐 이거 범죄의 전쟁이네요. 예, 거칠게 짠 것도 있죠. 품질이 좀 안 좋은 것들. 어디 근데 이딴 걸 곡물이라고 보내냐 하면서 막 패대기 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원래 압박용이죠. 예. 예, 이 데뷔도 친구들이 원래 그런 성격이 원래 좀 아니라 그런 성격도 있고요. 잘 몰라요. 무레배들이에요. 무례배입니까 이 친구들? 네, 아니 근데 맞아요. 몽골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후환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외교, 그 유교적 그런 의례를 지키지 않아도 네.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나 금이나 송이나 같이 있을 때는 네네. 그 다 강한 국가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때는 고려도 굉장히 강했고 그때 다원적 천하관이라고 소위 얘기를 네. 하는데요. 이게 국가를 둘러싼 어떤 그 국가 간의 권력이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원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가 세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 사이에 강약은 있더라도 그러면 서로 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몽골이 오면은 절대적 강자가 나타난 거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객관에 오잖아요. 객관에 이제 모셔놔요. 네. 저고여가 앉아 있다가 네. 아니 우리 대몽골 사신들을 이따위로 대우하냐 하면서 그 안에서 막 고려 사람들한테 막 활을 쏘고 안에서요. 예, 백관 안에서 아. 활을 쏘고 막 지팡이를 들어가서 막 사람들 막 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네. 오히려 그 대접하던 관원이 놀래가지고 자기도 열받잖아요. 어허. 놀라니까 객관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어. 객관을 밖에서 자물쇠로 잠가버려요. 요거 영화로 나온 거 있습니까? 이런 아니요, 거 다른 없어요. 거 없죠. 이 몽골에 대한 이게 보통 좀 많이 소외돼 있는 네. 시간대라서 네. 어허. 정말 재밌는데. 그 안에서 막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저거에는 난리가 나 있는데 네. 함부로 무서워서 열지도 못하고. 자 그런데 나중에 대장군 김희재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제 화술에 대가거든요. 들어가서 그냥 잘 달래가지고 화가 화술? 좀 누그러졌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아닌데요? 여러 가지 횡포들이 막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영화 제목 무레배. 그 영화를 하나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 무레배 있으니까 무레배 네. 2 이렇게 해가지고. 무레배라는 영화 있나요? 무레베라는 영화가 있어. 있어요. 네. 그냥 전들- 오랑캐로 하죠. 그럼 오랑캐. 네, 오랑캐. 네. 우리도 오랑캔데 뭐. 자 그래서 결국 이게 양국 관계가 네네. 파탄이 되게 되는데 물론 고려가 가지고 있던 불만 때문에 파탄이 난 건 아니었고요. 네. 이게 아주 우연한 사건 때문에 파탄이 돼요. 아하. 1225년에 이렇게 이 생 난리를 치던 이 저고여가 몽골 사신 저고여가 그 압록강을 건너서 네네. 이렇게 가던 도중에 압록강을 딱 건넌 직후일 거예요. 네. 누군가한테 살해됩니다. 아하. 살해되는데 이 친구 몽골인 치고는 이름이 안 예뻤어요. 저고요. 저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거 말로가 이렇군요. 몽골 사신으로 보내진 사람들이 네. 꼭 몽골인만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까? 예, 한인들도 이제 많이 들어가서 이미 네, 여기 이제 그쪽으로 들어갔구나. 네네네 많이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고의 출신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이때 피살됐는데 죽인 사람들이 고려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음흠. 근데 누가 죽였는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어허. 고려가 나중- 미쳤다고 예. 죽이겠어요. 그거. 예, 양국 간에 굉장히 이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럼 누가 죽였다고 상상할 수 그 있을까요? 지역에는 이제 동진 그 사람들이 또 있기도 했고요. 어허. 또 거란 사람들도 일부 있었죠. 여기 좀 일단 복수의 칼날을 갈았었던 인간들. 일단 뭐 공물을 가지고 가니까 그걸 약탈하고 싶은 마음도 어허. 있었을 수도 있고요. 산적일 수도 있고요. 산적. 네. 하여튼 고려가 일부러 네. 그 국가 그렇죠. 차원에서 일부러 죽이긴 어려운 게 그렇게 했다가 사신을 피살이라는 건 당연히 전쟁을 말이 안 네. 되는 거죠. 서막한 근데 이게, 예. 전쟁을 말하는 아무리 거기 때문에 빡쳤더라도. 네.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럼 이 이후에 뭔가 고려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전쟁이 있겠구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해요, 별로. 한 6년, 7년 동안 별로 이렇게 태평성대를 보냅니다. 어허. 네. 얘네 안 오네. 잘 됐다 그러면서. 음흠. 자, 이러니까 고려의 소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것들은 좀 웃기는데요. 죽은 거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죽은 건 알았는데 우리 책임 아니다 이거예요. 압록강 이복에서 죽었고 우리가 죽인 거 아니다. 굉장히 나이브하네요. 생각들이. 정말 근데 정말 되게 나이바네. 나이바네요. 네, 근데 몽골 입장에서는 네. 이거 고려가 죽였다. 음흠. 네. 그 양국 관계 깨졌다. 양국 관계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종료가 됐네요. 이제. 네, 몽골은 딱 종료가 됐다라고 아. 생각하고 네.
이제 뭐 더 이상 고려한테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다. 아하. 좋습니다. 일단 파탄의 신호탄은 결국 몽골 사신의 죽음. 이름이 안 예쁜 조고요 씨의 죽음이 될 텐데 사실 먼저 시비를 걸었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보여져요. 아까 전에 이제 쭉 선생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뭔가 신호탄이 터졌으니까 이제 전쟁이 시작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 속에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부가 끝났지만 전쟁 시작 안 했죠? 이제 1시간 딱 지났는데요. 아직 전쟁 시작 안 했어요. 이제 뭐 근데 전쟁이 기운이 감돌고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스님 치고는 굉장히 빠른 전기였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작과 동시에 전쟁 시작됩니까? 네, 맞습니다. 예, 바로 좋습니다. 시작됩니다. 그럼 바로 다음 시간에는 전쟁으로 방송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맛의 역사공작단 금요일에 다시 또 역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